안녕하세요. 수성한 정원사입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내내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봄이 되고 이제 이것저것 벚꽃도 꽃이 많이 펴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직 그 야생화가 그닥 많이 없어가지고 일단 야생화는 조금 더 있다가 펴야 되고, 지금 뭐 조팝이나 이런 것들은 펴 있어요. 자, 여기 안쪽에 이제 지저분한 것들, 겨우 내내 이제 죽었던 것들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제 보면 이제 사초류도 이제 다 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 다 고를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싹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줄게요. 죽을까봐 염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이 안에서 새순이 다시 다 나올 거예요. 똑같이. 이거 죽을까봐 겁내하지 마세요. 식물은 다들 굉장히 강합니다. 이렇게 잘라주면 고르게 나겠죠. 자, 지저분한 것들은 옆에다 이렇게 쳐줄게요.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 보면은 많이들 겁내하시거든요. 겁내하실 필요가 없어요. 식물이 죽는 거는 이 안에 뿌리를 뭐 심하게 훼손하거나 그럴 때 뭐 죽을 확률이 있겠죠. 하지만 뿌리도 여기저기 다 뻗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쉽게 죽지 않아요. 더군다나 위를 자른다고 죽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자,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자연히 바람 불면서 날리고 계속 사라질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라스가 있고 주변에 목수국 있고 뭐 작은 사초들이 있는데, 그라스가 작년 가을에 커지다 보니까 이 그라스하고 많이 치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금 그린라이트라는 이 억새류를 지금 포기 나누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연장은 삽하고 가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포기가 엄청나게 커졌는데요. 자, 삽으로 흙 부분과 뿌리 부분을 절단해 줄게요. 자른 단면이 보이는데요. 자, 뿌리 보시면은 비록 이 부분은 잘렸지만 이 안쪽에 뿌리가 되게 세밀하게 잘 꽂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살릴게요. 이것도 좀 크다고 생각할 테니까 한 번 더 자를게요. 자, 자를 때 보시겠지만 여기 위에 있는 뿌리들이 오밀조밀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삽을 이런 방식으로 눌러주면 되거든요. 자, 위에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러면은 지금 딱이 올라오는 중에 좀 다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눕혀가지고 줄기와 뿌리, 삽 가운데 부분을 이 지점에서 잘라주면 쉽게 잘릴 수가 있어요. 요 밑에 부분은 다 흙이 뭉쳐 있는 데라서 실뿌리들이 다 엉켜 붙어 있어서 여기는 그냥 쭉 내려가는데, 여기 부분이 지금 잘 안 내려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이 정도 얹어주면은 치지 않고 2년 3년 잘 자라게 되면 뭐 이쁘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자, 이제 다른 쪽에다가 더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뭐 분양을 해도 괜찮고요. 자, 이건 빼놓겠습니다. 자, 그건 아까 이 자리였죠. 여기에 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흙이 점성이 좀 많이 있거든요. 일반 마사토 보슬보슬한 흙보다 이런 점성이 있는 게 그라스가 생육하기는 최적의 상태거든요. 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벼들이 자랄 때 논에다 물을 몇 번 대고서 질 흙을 만들잖아요. 네, 그라스도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점성이 좀 짙죠. 이러면 그라스류가 잘 되는 곳이에요. 주변에 흙을 그나마 보슬보슬하게 만들어야 나중에 물을 줬을 때 잘 붙겠죠. 자, 이렇게 위에 지표면하고 이 원래 바닥면하고 일자가 되게 하면은 돼요. 더 많이 깊게 팔 필요도 없고요. 나무 심을 때처럼 여기를 꾹꾹 눌러주면은 물이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벌려서 이런 식으로 고정만 시켜주는 거예요. 나중에 물 주면서 이 공국을 없애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다시 돌을 배치를 할게요. 자, 여기 흙이 좀 꺼져 있죠? 아까 큰 덩어리를 빼놨으니까. 자, 그럼 여기는 잔뿌리를 걷어내주고 흙을 다시 채워 놓을게요. 여기서 아까 빼낸 작은 것들을 다시 심어 줄게요. 씨가 끝났으면은 일어났던 맛을 다시 덮어주고요. 자, 그럼 흙이 나누기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올 가을부터 지금부터 이제 싹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뭐 이 정도까지 자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자른 거 보니까 한 요 정도까지 자라거든요. 만약에 이 키를 줄이고 싶으시면 중간에 이 정도 자랐을 때 바닥에서 한 번 더 커팅을 해주면 그다음부터 또 자라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선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억새류에 꽂힌 그것들이 생길 거예요. 이쁜 것들. 자, 저쪽 보시면은 네, 저런 꽃대가 한번 잘랐을 때 이 정도 선에서 맞추는 거예요. 이 정도 크게 되면 이쁘겠죠. 네, 안 잘라주면 여기까지 올라가니까 중간에 한번 커팅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파니쿰 종류인데요. 이름표 꽂아놓은 게 여기 보면 파니쿰이라고 적혀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목숙하고 이쪽에는 북건류하고 이제 다 너무 많이 겹쳐가지고 이제 모양이 지금 답답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2년 만에 이렇게 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를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 겨우 내내 이게 죽었던 이 갈대를 먼저 제거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처음 자를 때 이 부분을 좀 낮게 잘라주는 게 좋거든요. 시간에 돌을 먼저 빼놓고
옆에 보시면 붓꽃도 있는데 이것도 아예 지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4월 초순 되니까 지금 싹이 나와 있는데 이거 겁내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를게요. 뭘 하나하나 자를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잘라셔도 싹은 계속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겁내하지 마시고 그냥 잘라주세요. 지금 자르는 거는 흰 붓꽃인데 그라스하고 옆에 같이 심어주면은 참 이쁘더라고요. 자, 그럼 여기가 아까 흰 붓꽃, 그리고 파니쿰, 목수국 이렇게 세 개가 있었는데 이 파니쿰이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두 개가 이제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파니쿰을 이제 폭이 나누기를 할 겁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커졌으니까 이제 더 커지겠죠. 그래서 지금 폭이 나누기를 하는 거고요. 자, 모양을 보면 이 파니쿰을 조금 더 옆으로 옮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목수국을 좀 캐내면은 이 자리가지가 안 맞기 때문에 목수국은 놔두고 파니쿰을 옮기고, 그리고 흰 붓꽃도 살짝만 옮길게요. 자, 밑에 마감재를 붓으로 긁어주고, 일단 지금은 자리를 안 잡아도 되고요. 캐 넣고 그 다음에 자리를 다시 잡을게요. 자, 포기 나누기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찍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더 쉽게 하려면 이렇게 주변을 파서 드러낸 다음에 옆에서 찍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자, 이 자리가 처음에 식재되어 있던 그 위치고요. 여기 2년 후에 자라서 또 얘를 이만큼까지 나오게 되면 얘를 또 치우게 되겠죠. 치우치니까 이 자리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네, 자리가 되고, 그리고 이 붓건류도 빼서 약간 뒤쪽으로 걸붙이지 않게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니쿰 먼저 자리 잡았으니까 식재를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됐을 것 같고요. 자, 높이 지면하고 뿌리 위에까지 잘 됐죠? 하고, 이 캐네눅은 다시 뭉쳐있는 것은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서 다시 집어넣어 줄게요. 가능하면 이런 잔뿌리들은 빼내는 게 좋고요. 자, 이 안쪽까지 여기에 잘 들어가게. 절대로 심은 다음에 전체를 다 누르지 마세요. 그럼 물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손가락을 펼쳐서 이런 식으로 위치만 잡아주면 나중에 물을 줬을 때 거기가 공극이 다 메꿔질 거예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놓고, 자, 주변 정리를 가능한 한 깨끗이 해주시고, 파니쿰을 이만큼 옮겼기 때문에 여기 흰 붓꽃도 요 뒤쪽이나 이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여기가 좋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주변에 돌 같은 건 빼놓고 다 심은 다음에 다시 배치하는 게 훨씬 빨라요. 네, 피해서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돼요. 붓자리도 마감재를 걷어놓고, 요 밑에 잡초 안 나게 이런 잡초 방지 매트를 다 깔아놨거든요. 처음 시공할 때 다 깔아놨는 거라서, 그래서 이쪽 부분은 풀이 거의 없어요. 100% 안 난다고는 말 못하지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뿌리가 내리더라도 여기에 뿌리가 내려서 뽑으면 쉽게 뽑힐 수 있는, 네, 그렇게 아예 위치에다 해놓은 겁니다. 자, 흰 붓을 캘게요. 자리를 확인하고, 네,
적절히가 좋겠죠? 최대한 자리를 많이 확보를 해놓고요. 붓고 심을 자리에 있는 흙을 그 붓고 뺀 자리에 갖다 다시 놓으면은 이게 훨씬 더 수월하겠죠? 뭉쳐있는 흙은 잘 펴서 이 안에 물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고슬고슬하게 만들어서 채워놓을게요. 네, 여기는 땅이 잘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심어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뿌려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땅을 파보시면은 아 이게 물이 들어가겠구나 아니면 잘 안 들어가겠구나 알거든요. 저는 지금 이게 물이 잘 들어갈 것 같아서 아예 마감을 쳐놓고 갈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비워두는 데니까 비가 와서 안으로 안 꺼지게 잘 눌러주고요. 자, 이렇게 식물 배치는 끝난 것 같고요. 이제 나머지 돌 캐낸 거 돌 배치를 할게요. 돌을 더 넣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포기 나누기가 끝났습니다. 자, 처음에 목수 바로 옆에 파니쿰이 있었고요. 파니쿰 바로 옆에 흰붓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처럼 빽빽하게 있던 거를 지금 파니쿰을 포기 나누기 해서 옮겼고, 옮기면 또 붓꽃이 겹치니까 붓꽃도 자리를 옮겼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를 전지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화이트 핑크 셀릭스라도 하고 이제 삼색 버드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셀릭스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삼색으로 나온 게 있고, 그리고 뭐 단색, 단색이라 하면은 초록색에 흰색만 피는 거, 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품종이 개량돼 가지고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셀릭스는 버드나무과예요. 그래서 이제 맹화가 많이 나오는 종이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셀릭스를 하면은 이제 기둥에 이렇게 풍성하게 동그랗게 많이 잡으시는데요. 이때 유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밑에 보시면 이런 맹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맹화는 영양분을 다 이제 맹화가 다 잡아먹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가지에 굵은 가지 옆에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 위에 있는 이 풍성한 거를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자, 전지 들어갈게요. 요 맹화는 이렇게 바짝바짝 잘라 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손으로 이렇게 뜯어도 되는데 맹화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관리를 좀 해 주셔야지 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들어가면서 이 맹화를 다, 지금은 봄이라서 이게 못 들어가 가지고 그냥 손으로 뜯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버드나무과가 이런 맹화들이 참 많이 나와요. 자를 수 있는 부분은 최대 잘라 주시고, 이런 식으로요. 자, 밑에 보시면 다 커트를 해놨는데 워낙에 맹화력이 세다 보니까 네, 이건 한두 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계속 나오는 대로 잘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이런 종입니다. 자, 여기 대도 매끈하게 다 쳐주는 게 좋고요. 여기 주인분께서 모양을 잘 잡아 놓으셨는데요. 지금 월동 다 잘 됐고요. 빛이 이제 조건이 되게 좋아가지고 모양은 잘 잡힌 것 같아요. 자, 위에도 한 번 더 치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모양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풍성하게 나오려면은 요 위에를 좀 쳐주는 게 좀 이쁠 것 같거든요. 자, 전지할 때는 요 끝에 부분에 이런 가지들이 나온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가지 바로 위에서 커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전체적인 모양을 먼저 보고 자르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잘랐을 때 옆에 가지가 이 자른 부분을 가려주게 돼요. 쉽게 하려고 오가이, 큰 가위로 이렇게 자르는 부분도 계시는데 많은 양이면 그렇게 잘라도 되는데 이건 좀 적은 양이기 때문에 손가위로 해서 이렇게 모양을 맞출게요. 가지 자를 때 중간중간 뒤에서 한번 봐주시고 전체적인 모양을 계속해서 봐주셔야 돼요. 전지는 한 번에 끝내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르고 나중에 이제 싹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쳐주시고, 한 번에 끝내려면은 참 힘들거든요. 그 모양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몇 번 손 댄다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전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얼추 모양이 잡혔는데요. 여기는 제가 윗부분만 쳐드렸는데 햇빛 받는 부분은 아무래도 순이 많이 나올 거고요. 덜 받는 반대쪽은 적게 나올 거예요.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잘라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 안까지, 굵은 가지가 모양을 먼저 잡아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이 나와서 이제 겉에 한 바퀴 더 이제 돌리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자라는 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전지를 끝내고 나중에 싹이 더 나올 때 그때 긴 가지들을 쳐주시면 전체적인 모양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유의할 점은 한 번에 모양을 다 잡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번 자르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손을 댄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깔끔한 모양이 나왔죠. 자, 밑에 매가 제거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모양을 봐서 굵은 가지로 원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가지는 어차피 또 올라오니까 그때 한 번 더 잔가지를 손을 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셀릭스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